반갑습니다. 엔비디아 주주 여러분들. AI 반도체 시장의 판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성능 AI 칩의 상징이었던 이 HBM의 메모리 대신에 엔비디아가 새롭게 내놓은 무기 루빈 CPX GDDR 메모리를 탑재를 한 건데요. 속도는 다소 떨어지긴 하지만 여기에 핵심 비기가 있습니다. 비용은 훨씬 저렴해지고 생산도 훨씬 더 쉬워집니다. 즉 AI가 더 이상 초고가 장비에만 의존하지 않고 이제 누구나 접근 가능한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뜻인데요. 이 변화는 단순히 GPU 한 개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AI 서비스의 비용 구조가 바뀔 거고요. 이제 메모리 시장을 흔들면서 엔비디아의 장기 전략까지 흔들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엔비디아의 루빈 CPX가 다시 한 번 더 엔비디아 생태계의 강력한 락인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서 독점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그 전략이 무엇인지 오늘 영상에서 엔비디아가 큰 그림의 비결과 전략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결과를 불러나오게 될지 하나씩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자료는요, 글로벌 데이터 센터의 수요를 예측한 자료인데요. 앞으로는 맥킨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82기가와트에서 AI가 70% 가까이 차지하게 되는 시장이 다가올 겁니다. 다시 말해서 거의 5년 동안 3배에 가까운 성장률을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뜻하는 게 뭐냐? 앞으로 데이터 성장은 사실상 AI가 주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맥킨지에서 자료를 발표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포인트는 무엇이냐? 데이터 센터 투자와 이제 전력, 냉각 수요를 압도적으로 늘릴 수 있는 동력까지 늘어나게 되면서 AI 데이터 센터의 폭발적인 수요는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데이터 센터의 수요와 CPX, 루빈 CPX는 과연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여기서 GPU, 그러니까 CPX랑 데이터 센터의 연결성을 연결을 해보면 일단 거기에 대한 첫 번째 이해, CPX를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엔비디아 루빈 CPX와 어떤 연관이 있느냐? 루빈 CPX는 기존에 엔비디아는 GPU를 통해서 대용량, 그러니까 대규모 AI를 처리하는데 특화된 이 HBM을 사용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장점과 단점이 명확합니다. 데이터 전송 속도가 매우 빠른데 이게 생산 비용이 상당히 높아요.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그동안 엔비디아가 생태계를 강력하게 끌고 올 수 있었던 이유기도 하지만 단 비용이 높기 때문에 이거를 생산량을 폭발적으로 늘리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AI 데이터 센터와 GPU 그리고 CPX는 어떤 연결성이 있느냐? 아까 2030년까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AI 데이터 센터가 거의 70%가 데이터 센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데이터 센터 수요가 156기가와트라고 했죠. 그러면 뭐 어떻게 된다? 앞으로 막대한 양의 GPU가 연산 수요가 발생할 거예요. 그런데 자, 이걸로는 뭐라고 했죠? 생산량 확대가 힘들다 했죠.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감당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번에 루빈 CPX를 이번에 내놨습니다. 엔비디아가. 그럼 이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루빈 CPX 같은 이 고성능 AI GPU가 바로 이런 수요를 커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데이터 센터가 성장을 할수록 AI는 주도 기정사실화가 됐죠. 근데 2030년까지 70%에 가까운 GPU 클라우드 업체의 최대 수요는 엔비디아인데 워낙 이 속도가 빨라지는데 얘는 뭐더 생산량 확대가 어려운데 그거를 CPU가 커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루빈 CPX는 AI 데이터 센터의 핵심 GPU로 수요 폭증과 직결이 되면서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품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앞으로 어떻게 GPU 시장은 진행이 될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GPU 시장 점유율, 엔비디아가 AMD와 다른 인텔, 나머지 기업들을 따돌리고
해가 갈수록 GPU의 점유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AI 데이터 센터는 2030년까지 70%에 가까운 성장소가 빨라지는데, 이번에 엔비디아가 내놓은 CPU, 루빈 CPX가 그것까지 커버하게 되면 앞으로 상승가도를 달릴 수 있는 모든 배후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셈이죠. 그러면 앞으로 해가 갈수록 이 상태만 잘 유지해줘도 GPU 시장에 있어서 강력한 락인을 이끌면서 엔비디아는 시장의 독점 체제의 연장 수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구조를 갖게 된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CPX가 이제 활용성 측면으로도 완벽하게 날개를 펼치면서 전방위적으로 활용도까지 넓혀지게 되는, 시장 수요는 올라가고 거기에 속도까지 해서 수요까지 뒤는데 활용도도 늘어난다면 어떤 시장을 크게 될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CPX를 그리면서 앞으로 엔비디아가 단기적인 관점, 중장기적으로 어떤 그림을 그려나갈지 제가 하나씩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루빈 CPX는 AI 전용 GPU인데요. 기존의 AI GPU와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면, AI GPU는 HBM을 사용하고 아까 속도는 빠르지만 비싸다라고 했죠. 근데 루빈 CPX는 GDDR을 사용하기 때문에 생산 비용이 낮고요. 가성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대량 생산에 굉장히 용이합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HBM보다는 좀 낮지만 출연료, 전방위적으로 직장이나 이런 일상 속에 쓰는 효용 가치가 넓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객들이 더 폭넓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봤을 때보다 지금 엔비디아가 가려고 하는 거는 대규모 학습 고성능 추론용으로 HBM GPU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화, 일반 회사나 범용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루빈 CPX 이런 투트랙으로 가겠네라고 큰 틀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은 투트랙으로 가면서 사용처도 넓어지고 수요까지 감당할 수 있는 전략이 다 완비가 된 거죠.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 CPX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게 대규모 토큰 처리가 가능하게 돼요. 예를 들면 한 번에 수백만 토큰 처리를 가능하게 하면서 1시간짜리 영상을 최대 100만 토큰 이상 처리하게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긴 대화, 긴 문서 처리가 쉽게 가능하고요. 장시간 분석도 가능하게 되면서 비용이 낮으니까 이게 투자 대비해서 효용 가치가 확 올라가게 되는 거야. 그냥 한마디로 가성비가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엔비디아가 폭발적인 AI 수요 이거 계속 따라가고 있는데 투트랙으로 한다 했죠. HBM용 그리고 GDDR용으로 투트랙으로 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전략들이 취해질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AI 클라우드 업체가 루빈 CPX를 도입하게 되면은 뭐라고 했죠? 가성비라고 했죠. 가성비를 많이 쓰게 되면 아무래도 약간 박리담회처럼 가는 거예요. 운영비 절감되고 장기 계약건들이 좀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HBM은 HBM대로, HBM GPU는 GPU대로, 루빈 CPX는 CPX대로 투트랙으로 가면서 엔비디아는 GPU 전체에 대한 라인업을 확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GPU의 독점 시장 점유율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근데 얘네들이 가성비로 쫓아오려고 하는 전략을 취하는데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거 못 찾아 여기 투트랙까지 마련을 해버린 셈이니까 아예 시장 구조 자체를 더 강력하게 락인을 해가면서 점유율을 더 높이지 않을까, 저는 이런 구도를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투자자라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장기적으로 성장 동력까지 루빈 CPX를 통해서 엔비디아가 발판을 마련을 했구나. 거기다가 HBM 고가 위주에서 효율까지 올리면서 대중성까지 확대해서 양쪽 다 시장을 잡아가면서 장기적인 성장을 굉장히 공고히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엔비디아를 놓고 얼마 전에 있었던 브로드컴 이슈가 있으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한 번씩 출렁였었죠. 그런데 이게 얘네들이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대체제로서 거론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주가를 흔들어 놨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엔비디아가 루빈 CPX를
공개함으로 인해서 얘네가 들어올 틈까지 파고들면서 차단시켜버리고 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해 나갈 수 있는 어떤 틈으로도 다 도전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를 사방팔방 엔비디아가 막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루빈 CPX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루빈 CPX가 GPU 시장을 한번 흔들어 놓게 되죠. 그러면은 HBM의 독점을 또 이어나가면서 시장까지 2030년까지 70%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거를 커버하면서 AI 추론 서비스까지 확대하니까 GDDR GPU까지 수요를 증가시키면서 추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HBM, 고성능 GPU, GDDR 그리고 그 GPU까지 투트랙으로 구조를 안정화시키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엔비디아가 그리는 건 AI 반도체 시장의 총량을 확장시키려고 한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고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자 보통 시장에서 지금 루빈 CPX 출시를 앞두고 있죠. 분명히 그에 따른 수요가 폭발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GDDR 메모리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될 거고 이렇게 되면은 메모리 산업의 전체적인 산업 성장이 일어나게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엔비디아는 점유율까지 유지하면서 기술과 비용, 경쟁력을 모두 잡아서 시장성을 이끄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장기 계약, 가격 경쟁력, 기술 비용 모든 것이 확보가 됐을 때 결과적으로 루빈 CPX는 산업의 총량 성장을 촉진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수명과 생태계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이런 락인들을 이미 구체적으로 루빈 CPX 톡에 내놓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돌아와서 보실까요? 그동안 엔비디아가 경쟁자들이 추격을 한다, 브로드컴이 추격을 한다, 인텔이 추격을 한다라는 여러 가지 한간의 말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 10년이라는 사이클을 통해서 봤을 때 이 GPU의 성장, 어떻게 보면 성장 속도를 따라갈 수 있는 엔비디아가 준비된 학생한테 수요까지 늘어나고 거기에까지 기술까지 뒷받침되는데 계속 그거를 앞에서 가격 경쟁력이든 기술 경쟁력 그걸 앞에서 먼저 쳐버리고 있다. 이 간극을 어떻게 과연 이 시간 동안 단시간에 메꿀 수 있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엔비디아는 아직까지도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난 3년 동안 주봉상 캔들을 봤어도 아직도 추가적인 눌림을 통해서 아직 충분한 폭발력을 보여주지 않은 지점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2030년까지 속도는 빨라질 것이고요. 격차는 더 빨라질 것이고 그에 비해 지난 3년 동안의 주가는 많이 올랐다라고 하지만 다시 한번 눌렸다가 재차 이제 상승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 기회를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면서 관찰하시고 좋은 기회를 잘 눌러 담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까이서 봤을 때 지금 일봉상 캔들이 다시 또 180달러 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죠. 이 구간 아직도 저항대를 뚫지 않았는데 계속 자리 만들면서 횡보하는 그림 가져가고 있습니다. 겨우 177달러 선에서 도지 캔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자, 이 구간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자, 몸통이 작고 상하 꼬리가 상당히 작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횡보장입니다. 모멘텀이 굉장히 숨고르기 구간에서 횡보하고 있는데 이 루빈 CPX라는 어마어마한 제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당히 아직 충분한 기대 심리가 반영이 되지 않은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렇게 횡보하고 단기 조정 모멘텀이 이렇게 소강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잘 활용하자. 지금 자세히 보시면 21 이평선과 단기 이평선, 장기 이평선이 골든 크로스를 앞두고 있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단기 추세를 강화하기도 좋은 자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눈여겨보시면 좋은 자리다. 이렇게 최근에 이 구간에서 21선을 계속 지지하면서 움직여주고 있죠. 이렇게 잘 유지해준다면 단기 매수세가 유입하면서
단기 반등까지 노려볼 수 있는 자리니까 이 구간 여러분들이 계속 집중해 주시면서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MACD를 통해서도 골든크로스 가능성 높아지고 있는 자리라고 나옵니다. 매도 압력은 약해지고요. 단기 반등성까지 시그널을 주면서 더불어서 RSI 지표까지 재차 반등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자리다라는 시그널까지 보여주고 있죠. 전체적으로 매수세가 조금씩 유입이 되면서 여기서 조금만 더 흐름을 잘 타주면은 9월 말 잘 지나가면은 조금 더 주가가 가벼워지는 이런 흐름들까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직 엔비디아는 목이 마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리고 GDDR, GPU 시장을 꽉 잡으려고 단단히 이 격차는 유지만 경쟁구 계속해서 벌어나갈 수 있는 생태계를, 시장 속도와 수요를 모두 감고 있는 거는 또 엔비디아라고 이번 루빈 CX에 파악해주시면서 저와 함께 하시면서 엔비디아의 좋은 길라잡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